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의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친환경이 싫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태학자고요. 어, 또 개인적으로는 환경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태학자면서 왜 환경을 좋아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친환경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지, 혹은 환경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지, 그런 매우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을 건데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환경이라고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environment라고 얘기를 하죠. 환경에서 이 환은 고리, 돌다, 고리 모양의 옥 이런 뜻을 나타내고요. 경이란 말은 지경, 장소, 경우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environment라는 말은요, 사실 환경이나 다 똑같은 말을 갖고 있지만 environment는 environment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은 합쳐진 말인데요. byron은 무슨 circle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런 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environ은 encircle, 다시 말해서 둘레를 되게 하다는 어떤 동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environment는 다시 그걸 갖다가 어, 명사화 시킨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환경이라는 말이나 environment라는 말이나 둘 다 어떤 무엇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어떤 장소 주위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우리 사람들 주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를 제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를 제외한 것을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 아니 일반적인 표현이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인자가 다른 인자들에게 이러한 악영향을 끼치던 말든 상관없이 이 인자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매우 독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연환경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환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자연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연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저희가 자연환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환경이 아무리 다른 인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도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건 나쁜 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외부의 환경 인자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모두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인자든지 영향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영향을 주는데요. 이것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든 좋지 않은 영향을 주든 우리가 엄청나게 큰 나쁜 영향을 줘서 이 인자가 그거를 줄여서 다른 인자들에게 조그만 악영향을 주더라도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환경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자는 정말 나쁜 인자일까요? 아니면 나쁜 환경일까요? 좋은 환경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준 것을 상당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이만큼 환경이라는 것은 어, 인간을 제외하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제약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생태학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생태학이라는 것은 이콜로지, 다시 말해서 이코라는 것은 하우스를 말하고요. 로지라는 것은 학문을 말합니다. 스터디 오브 하우스라고 아주 직역을 할 수 있는데요. 김민스 같은 경우에는 생물적 요소들과 비생물적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태학을 공부할 때는 사람도 단지 한 가지 인자에 불과할 뿐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생태학에서는 어떤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더 낫거나 적다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환경하고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생태와 환경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늘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인자가 이렇게 세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한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면 이것은 비교적 좋은 인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영향의 합을 보셨을 때 아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생태학에서는 그 인자들의 합을 이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어떤 인자 쉽게 말해서 환경적으로 나쁜 요인은 있지만 생태적으로 나쁜 요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쁘고 좋다라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입장이고 누군가가 정해야 되는 것인데 생태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누군가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합니까? 왜냐하면 이 인자는 이 인자에겐 나쁜 인자이겠지만 이 인자에게는 좋은 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걸 저희가 총합을 나타낸다면 인간에게 나쁜 인자라도 생태적으로는 더 베네피셜한 좋은 인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생체적으로 인자가 좋고 나쁘군 누가 결정하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좋은 인자, 나쁜 인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누가 결정할 것이냐,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가 이미 정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학자의 마음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코 프렌들리나 아니면 environment friendly를 다 환경 친화적인 뭐는 자연 친화적인 뭐 이렇게 혼동해서 또는 인터체인저블하게 번역은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에코 프렌들리는 자연 친화적인 혹은 친자연적인 environment friendly는 환경 친화적인 그리고 친환경적인 이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코라는 말은 이컬러지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에코가 환경이 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많이 따른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옛날에 가야라는 책을 여러 권 썼던 제임스 러브록 같은 경우에는 암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암세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다른 조직처럼 어떤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 엑스포넨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암세포는 자신이 거주하던 조직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조직이 망가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왜 간암이 생기면 저희가 죽습니까? 아니면 간이 이 암세포 때문에 간이 더 이상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을 망가뜨린 암조직은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주, 자기가 살아가던 그 호스트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주가 죽음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자신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거주하던 해비텟, 저희가 살아가던 곳을 굉장히 많이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이 호스트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지구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나타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환경적인 관점, 자신이 주관이 되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더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자연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하나의 인자임을 인지할 때, 환경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조금 더 오래도록 이 지구라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또 하나, 친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토양보건, soil reclamation이라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토양복원을 하는 경우는, 토양복원은 물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파괴를 한 후와 파괴하기 전이 보기에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비슷하다면 복원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태적인 프로세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복원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한테 그런 친환경적인 복원 정책들이 어쩌면 자연 파괴를 한 사람들의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똑같이 됐지 않느냐, 파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파괴가 아닐까요? 인간이 사용을 위해서 겉보기에만 복원을 하는 것이 정말 복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은 누굴 위한 환경인지, 우리를 위한 환경인지, 우리 자손을 위한 환경인지,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과 환경 보고는 그 제약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eco-friendly와 environment-friendly, 친환경적이고 자연환경적인 두 정책과 두 생각이 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environment-friendly에서 eco-friendly라는 생각의 전환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더 안정되고 또는 장기간으로 저희가 말하는 보통 sustainable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가진 생각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